새벽에 화장실 가느라 깨는 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을 방치하다가 실제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3시. 잠결에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합니다. 어두운 집안에서 벽을 더듬고 다시 누우면 잠은 오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유 없는 피로가 남고 머리는 멍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새벽 화장실,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은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고 어느 날은 미끄러져 골절이 생기고 어느 날은 저혈압 쇼크로 병원 침대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요. 오늘 영상은 그 몰랐어요를 만들지 않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야간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왜 밤에 몸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약을 먹어도 물을 줄여도 밤은 계속 깨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100세 건강 라운지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자꾸 깨는 그 증상, 야간요의 진짜 원인, 그리고 대부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밤은 계속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요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밤에만 화장실을 가게 되나요? 그 질문 속에는 이미 하나의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야간요 자체가 병의 주범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요는 범인이 아닙니다. 야간요는 결과입니다. 몸 안에서 이미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밤에는 소변을 줄이고 수분을 붙잡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깨서 화장실을 간다는 건 몸이 그 기본적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전립선, 방광,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 특히 낮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밤에만 반복적으로 깨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물이 어디로 가고 얼마나 머무를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몸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밤에도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상태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밤에 깨고 잠이 얕아지고 낮에는 더 피곤해지고 그러면 활동량이 줄고 다시 몸의 균형은 더 깨집니다. 야간요는 이렇게 조용히 생활 전체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 바로 이렇게 떠올리십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실제로 더 자주 마주치는 답은 그 반대입니다. 소금을 너무 안 드셔서 생긴 문제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소금을 편하게 드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혈압 때문에, 건강검진 수치 때문에,
혹은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평생 소금을 줄이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찬은 싱겁게, 국물은 남기고 외식도 조심합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필요한 만큼의 나트륨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단순히 짠맛을 내는 성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이 물을 붙잡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신경과 근육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몸은 물을 지킬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특히 밤에는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던 몸이 밤이 되면 조절 능력을 잃고 그대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화장실을 가라는 신호로요. 이때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해 밤에 물을 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더 불안해지고 밤은 더 자주 깨집니다. 제가 이 증상을 조용한 위험 신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띄는 통증도 없고 당장 큰 병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몸속 균형은 이미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 마음속에 같은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 소금 먹으면 고혈압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그냥 넘기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때문에 오늘 영상의 핵심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짜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압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치료가 아니라 결핍을 바로잡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서 혈압이 오른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공식처럼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일정한 염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트륨이 늘어나면 물을 끌어당기고 물이 많아지면 다시 내보내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문제는 이 조절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는 이미 조절 능력은 떨어졌는데 섭취까지 줄여버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몸은 균형을 맞출 재료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저나트륨 상태이고 그 결과가 밤에 계속 깨는 야간뇨와 불면입니다. 물론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꼭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무 설명 없이 소금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오히려 몸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밤에 소변을 줄여줘야 할 결정적인 장치, 바로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이고 몸속 수분을 붙잡아 깊은 잠을 자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잠드는 순간 이 호르몬이 작동하면서 신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밤이다. 물을 아껴라. 그러면 소변량이 줄고 우리는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뇨가 반복되는 분들의 몸에서는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트륨 부족 때문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몸속 나트륨 상태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나트륨이 충분해야 호르몬이 힘을 쓰는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신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밤에도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지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자기 전에 물을 줄여야지
화장실 참아야지 같은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속 시스템이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깨는 분들일수록 스스로를 더 탓하게 되고 수면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 밤을 버티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노화와 함께 신장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에 들어온 물과 나트륨을 감지해서 지금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내보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아주 정교한 센서 역할을 합니다. 이 센서 덕분에 우리는 일정한 염도, 일정한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센서가 하나둘씩 둔해집니다. 나트륨이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물이 빠져나가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말라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염식까지 겹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들어오는 나트륨은 줄어드는데 빠져나가는 속도는 느려지지 않으니 몸은 항상 부족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밤이 될수록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지고 결국 화장실 신호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야간뇨는 갑자기 생긴 증상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서서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야간뇨, 불면, 새벽각성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저염식과 나트륨 부족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갑니다. 보통 낮보다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깊은 잠에 들어가고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밤이 되자마자 혈압이 정상 범위 아래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뇌는 지금 이 상태는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깨웁니다. 잠에서 깨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새벽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이 급해서 깬 것 같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몸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깨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 중에는 어지럼증을 함께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밤에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 벽을 잡아야 서는 느낌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낙상 위험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새벽에 넘어지는 사고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아셔야 합니다. 밤에 깨는 몸은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무너진 균형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원칙이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찬을 짜게 먹거나 국물을 많이 먹는 방식은 오늘 이야기의 해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맛이 아니라 몸속 조절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나트륨을 물에 녹여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물과 함께 들어가야 몸이 흡수하고 신장이 인식하고 필요한 만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몸의 구조에 맞는 접근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니까 밤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밤을 지키는 준비는 낮에 해야 합니다. 낮 동안 나트륨이 충분히 보충돼 있어야 밤에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낮 동안 물을 마실 때 그냥 물만 드시지 말고 몸 상태에 맞게 아주 소량의 소금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몸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깨워서 살려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밤을 바꾸고 수면을 바꿉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방법이 어렵거나 번거로우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물에 소금을 아주 소량 녹여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한 번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낮 동안 물을 드실 때 몸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보충해 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서서히 이제 저장해도 되는 상태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응용할 수 있습니다. 밤에 유독 불안하고 예민해 잠이 깨는 분들은 대추를 우린 물에 소금을 소량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서서히 안정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발이 차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생강차에 소금을 더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면서 식사량도 함께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맛이 있어야 물을 잘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꿀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섞느냐보다 몸이 나트륨을 거부하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조절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야간뇨, 불면증, 어지럼증은 각각 따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화로 인해 신장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여기에 잘못된 저염식이 더해지면서 몸속 균형이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 오래 두려워해온 소금, 정확히 말하면 나트륨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소금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이유 없이 무조건 피하는 것도 몸에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함께 들어오는 정제된 나트륨과 몸의 조절을 돕는 형태의 나트륨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소금이 아니라 몸을 망가뜨리는 가공식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밤에 깨는 몸을 탓하지 말고 그 몸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낮 동안 몸의 균형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데 작은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세 건강 라운지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